자, 이번 강의 역시 마찬가지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별 원가 계산. 자, 우리 지난 강 거는 지난 강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는 자, 일단은 이쪽 끝에 첫 번째 재료비는 계산을 해드렸었고요. 자, 이제 노무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노무비. 자, 노무비는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면 임금 계정이 먼저 나옵니다. 임금 계정 다음에 이제 계정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임금 계정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노무비가 나오겠죠? 노무비가 나올 테고요. 노무비 다음에 나오는 게 역시 마찬가지 뭐겠습니까? 제공품 계정과 제조 간접비 계정이 나오겠죠? 제공품 계정과 제조 간접비 계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공품 계정 첫 번째 뭐 있었죠, 여러분? 원재료비가 있었는데 걔를 뜻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원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먼저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에 뭐가 들어갔었냐면 역시 마찬가지 원재료비였었는데 뜻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간접재료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간접재료비가.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직접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뭐 700원이다. 700원, 간접재료비가 100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노무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임금을 지급을 했을 때 첫 번째 주방장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방장 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임금 예를 들어서 300원이다. 임금이 300원, 대변에는 현금이 300원이다. 자, 두 번째 투입을 했습니다. 주방에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임금이 대변에 없어지고요. 임금이 대변에 300원 없어지고 차변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노무비 3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1강 거 하는 겁니다. 지금 1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던 거.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300원 대변에 현금 300원. 투입하면 임금이 없어지면서 차변에 뭐가 됩니까? 노무비가 되고요. 세 번째 제조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대변에 노무비가 없어지면서 대변에 노무비가 300원 없어지면서 차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공품이다. 제공품 300원 이렇게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원재료비하고 마찬가지 노무비도 제가 저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만약에 주방장만 아니라 홀서빙이 더 들어간다. 홀서빙 임금을 지급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 100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임금 100원이에요. 합치면 되는 거죠. 임금 400원, 대변에 현금 400원. 자, 얘를 또 투입하면 대변에 뭐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임금 100원, 차변에는 뭐가 됩니까? 노무비 100원,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져요. 자, 얘가 이제 제조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대변에 노무비가 없어지면서 합쳐지겠죠? 그리고 차변에 제공품이 아니라 얘는 간접비이기 때문에 뭘로다가 표현한다고요? 제조 간접비 금액은 100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공품 계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조간접비 계정이 같이 나오니까 1강에서 제가 임금, 현금, 임금 없어지고 노무비 없어지고 제공품 여기에다가 홀서빙 임금을 하나 더 추가시킨 겁니다. 임금, 현금, 임금 없어지고 노무비 없어지고 얘는 제조간접비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임금은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월급이 선불일까요, 후불일까요? 후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글자가 생기느냐면 미지급 임금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 임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을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28일, 3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쭉 갈 때 우리 회사는 급여일이 10날이다. 그러면 1월 달에 일한 거 2월 10날 지급되겠죠. 그죠? 2월 달에 일한 거는 3월 10날 지급되겠죠. 월급날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원가 계산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월 31일 날 분계가 임금 대변에 미지급 임금이에요. 임금, 미지급 임금. 그랬다가 이때 지급할 때 분계가 차변에 미지급 임금 대변에 현금이에요. 원래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라고요. 월급날이 10일이다 라고 하면은 월급날이 10일이면 발생주의 원칙이니까 발생주의 원칙에서 이게 정확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2월달 월급 이때 또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 대변에는 미지급 임금이에요. 미지급 임금. 3월달에 지급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차변의 미지급 임금, 차변의 미지급 임금,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죠. 선생님 우리는 월급날이 말일인데요? 그건 상관없어요. 임금, 현금. 말일일 때는. 임금, 현금 상관없는데 보통 월급날이 말일인 회사보다는 말일이 아닌 회사가 더 많습니다. 말일이 아닌 회사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말일 날짜 임금, 미지급 임금 했다가 임금 지급하면 미지급 임금, 현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말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미지급 임금이에요. 얘가 임금, 현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금, 현금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현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지급 임금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에 가고 기말이 차변에 가는데 그거 생략하고 갈게요.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가면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이 차변에 얼마 있어요? 그냥 임금일 수도 있고 미지급 임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현금 금액은 얼마 가겠습니까? 400원 이렇게 가겠죠. 또 임금이 대변에 400원 있으니까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뭡니까? 노무비 이렇게 해서 400원이 갑니다. 노무비 이렇게 해서 400원. 우리는 월급날이 말일이면 이렇게 가고요. 우리는 월급날이 말일이 아니다. 10일이다. 그러면 미지급 임금이 돼서 기초기말이 더 나옵니다. 기초와 기말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무비 계정으로 가겠죠? 자 노무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노무비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뭡니까? 임금에서 400원 이렇게 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리는 월급날이 말일이야. 그래서 미지급 되는 게 없어요. 미지급이 없으면 기초기말은 없다. 미지급이 있으면 기초기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차변에 400원이 있으면 임금 계정 차변에 현금 400원. 임금이 대변에 있으면은 임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값 노무비가 400원. 이렇게. 그리고 노무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노무비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임금 400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교재하고 보셨을 때 조금 더 헷갈리시면 만약에 우리는 미지급 임금 계정을 쓴다라고 하면은 임금 계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임금 계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미지급 임금 계정이고 기초와 기말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부채니까 미지급 임금 계정이 나와서 기초와 기말이 나올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월급날이 말일이면은 미지급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월급날이 말일이면 미지급 되는 게 없으니까 임금 계정이 나오고 기초와 기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 이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우리는 월급날이 2월 10날이야. 그러면 임금, 미지급 임금이 나오죠. 그럼 미지급 임금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기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기초, 기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월급날이 말일이다. 그럼 미지급 임금이 아니라 그냥 현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초, 기말이 안 나오고 임금 계정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말일인 걸로 간주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이다. 라는 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임금 계정 차변에 현금. 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임금 계정 대변에 노무비. 노무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노무비 계정 차변에 임금 400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가 대변에 있으니까 노무비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라고 들어갈까요? 제공품 300원.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제공품이 차변에 있고 제조 간접비가 차변에 있죠. 그러니까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노무비 금액은 얼마? 300원이고요. 얘는 직접 노무비예요. 직접 노무비. 얘는 제가 뜻으로 써드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노무비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죠. 간접 노무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흐름은 똑같잖아. 재료비나 노무비나 흐름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재료비나 노무비는 흐름은 똑같다. 그리고 요거 교재에는 아마 기초기말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월급날이 말일이 아니라 뭐 5일, 10일, 15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초기말이 있고 월급날이 말일인 회사는 기초기말이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재료비와 뭐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노무비까지 왔어요. 재료비와 노무비까지 왔고요. 제조경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자, 이쪽에다 쓸까요? 제조경비는 아니면 이걸 지우고서 할게요. 자, 1강에서 제가 어떻게 썼느냐면 가스 수도료를 지급을 했어요. 이때 분계가 가스 수도료가 나왔었죠. 조금 밑에다 써야 되겠네.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가스 수도료 금액은 얼마 지급했었더라? 뭐 100원이라고 할게요. 100원. 대변에 현금이 100원. 이렇게. 자, 가스 수도료를 투입하게 되면 대변에 가서 가스 수도료가 없어지고 금액은 100원. 차변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조 경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100원. 이렇게. 그리고 제조 경비가 없어지면서 여러분, 제조 경비가 100원이 없어지면서 1강에서는 제가 제공품이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얘는 간접비니까 제공품이 아니라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1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정을 해주면 자, 가스비는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잖아. 그렇죠? 1강에서는 제가 가스 수도료 현금, 가스 수도료 없어지면서 제조경비, 제조경비 없어지면서 제공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제공품이 아니라 뭐란 얘기입니까? 간접비니까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가스 수도료 계정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가스 수도료 계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제조 경비 계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가스 수도료가 차변에 있으니까 잘 봐요. 차변에 있으니까는 차변에 상대편 계정 까먹은 현금 1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스 수도료가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대편 계정 까먹은 제조 경비입니다. 100원 이렇게 되고요. 제조 경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제조 경비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죠? 가스 수도료입니다. 금액은 100원. 제조 경비가 대변에 있으니까 제조 경비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제조 간접비네요. 제조 간접비 100원. 제조 간접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뭡니까? 제조 경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원. 근데 간접비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뜻을 적어드리면 간접 제조 경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앞에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분기한 걸 계정에 전기만 해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분기한 걸 계정에 전기만 해준 것 뿐이고 흐름 자체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 임금 노무비 제공품 제조간접비다. 가스 수도료 제조경비 제조간접비로 간다. 얘는 간접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품과 제조간접비 계정까지 왔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원가의 3요소가 2강에서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잘 보세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노무비가 직접 노무비가 있었고요. 직접 노무비가 있었고요. 간접 노무비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제조 경비가 간접 제조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이렇게 썼던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친 것을 직접 원가라고 했고요. 직접 원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합친 거. 이렇게 합친 것을 우리는 제조 간접비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직접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라고 그랬죠. 그렇죠? 직접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아, 제공품 계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합친 게 제조간접비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 제조간접비 계정에 봤더니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합쳐서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합쳐서 300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300원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지난 강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친 걸 직접 원가,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합친 걸 제조간접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제공품 계정과 제조간접비 계정, 제공품 계정과 제조간접비 계정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럼 지난 강에서 제가 어떻게 썼느냐면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직접비와 간접비가 대등한 위치에서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제조간접비가 직접 원가에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뭐가 계산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를 계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잘 봐요. 제조간접비를 직접 원가에 포함해라. 이 말의 의미는 제조간접비 마감을 해서 제공품으로 보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 볼까요? 차변은 300원인데 대변은 있어 없어? 없어요. 차변은 300원인데 대변은 없죠. 대변에 부족한 만큼을 제공품 이렇게 쓰는 겁니다. 300원. 그러면은
제조간접비 계정 대변에 제공품 썼으니까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에 뭐가 오겠습니까? 제조간접비 이렇게 오는 거죠. 금액은 3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제조원가 계산이 된다고 그랬죠.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1,3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1,300원. 1,300원. 그런데 정확하게 쓸 때는 우리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제품이라고 쓰고 제조원가라는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품이라고 써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합쳐져서 제품이 되는 겁니다. 제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잘 보세요. 제품 계정이 하나 더 나오겠죠. 분계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계정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제공품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들고 있는 진행 중이니까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완성된 곳이니까는 창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이건 임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창고로 보낼 거 아니야. 그래서 공장에서 잘 봐요. 공장에서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경 간접비를 투입해서 물건을 완성을 시켰더니 얼마짜리 물건이 완성이 되느냐면 1,300원짜리 물건이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품 계정으로 보내주면은 제품 계정, 즉 창고에는 공장에서 들어오겠죠? 공장에서 들어옵니다.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가 들어오느냐면 300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300원이죠. 1,300원. 그래서 얘가 팔리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매출 원가가 1,300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출 원가가 1,300원. 지금 이게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볼까요? 자, 지난 강에서 재료, 재료비, 제공품, 제조간접비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임금, 노무비, 제공품, 제조간접비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제조경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요걸 나타내 준 거고요. 제조간접비가 직접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마감할 때 합계금액을 몽땅 제공품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합계금액을 제공품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가 이제 합쳐지잖아. 이렇게 합쳐지잖아. 그치? 합쳐져서 뭐가 나옵니까? 제조원가. 정확하게 제품 제조원가 계산이 됩니다.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를 제품 계정으로 보내줍니다.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를 제품 계정으로 보내주고 이게 팔리면 곧 뭐가 되느냐? 제품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요 흐름 이해 가십니까? 요 흐름 이해 가셨으면 이제 제공품 계정을 조금 이제 이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로다가 정확하게 그려드리면 이걸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암기. 자, 제공품 계정 차변에 이제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요. 기초 제공품 이렇게 제공품은 자산입니다. 기초 제공품 밑에 뭐 들어가느냐면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면 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밑에는 뭐 들어가느냐면 직접 노무비가 들어가면 돼요.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밑에 직접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직접 노무비 밑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그리고 대변에 기말 제공품을 빼주시면 뭐가 계산이 되느냐?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된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초 제공품 먼저 미완성품이 지난 연도에 미완성된 거 넘어와서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지난 연도에 미완성된 거 넘어와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대변에 기말 제공품을 빼면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된다.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요 제공품 계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계정을 또 표시를 해주면 제품 계정도 자산입니다. 얘는 완성품, 얘는 미완성품이에요. 여기 차변에 기초 제품이 먼저 들어가요. 기초 제품. 지난 연도에 팔지 못하고 이번 연도로 넘어온 걸 우리가 기초 제품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제품 제조 원가가 내려오고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판매 가능액이 되겠죠. 그러면 판매 가능액. 맞죠? 판매 가능액입니다. 얘가 판매 가능액 두 개 더해준 게 여기에서 기말에 남은 제품을 빼주시면 항상 기말은 마이너스예요. 뭐가 계산이 되느냐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 그래서 요거 제품 계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까지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과 현재 제품 계정까지 이렇게 요소비원가 계산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제 재료비 흐름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노무비와 제조 경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많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가지는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